서울 한남동 익숙한 골목을 천천히 오르다가 하얗고 단정한 집 한 채를 마주쳤습니다. 모수 서울. 예약이 거의 1초 컷인데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도 저희 채널에 출연해주신 구정순 관장님의 초대로 귀한 자리에 함께했어요. 정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아담한 정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밖에선 좀 폐쇄적으로 느껴지던 공간이 차분하고 소박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리모델링은 조민석 건축가가 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조경은 건춘희 선생님이, 구하우스도 조민석 건축가가 지었잖아요. 실내는 2층 구조인데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밟는 느낌이 따뜻했고요. 은근한 정숙함이 좋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이는 쇠로 된 커튼, 조민석 건축가가 자주 사용하는 소재죠.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는 재료, 무게감과 투명함이 공존하는 그 느낌이 건물 분위기와 잘 어우러졌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진짜 예뻤는데요. 제가 너무 갖고 싶어서 스탠다드 A에 문의까지 해봤는데 모수를 위한 특별 디자인이라고 하더군요. 아쉬웠지만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1층 주방에선 넷플릭스 다큐 흑백요리사의 주인공 안성재 셰프님이 직접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방이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광풍처럼 몰아치는 에너지 대신 모든 것이 시스템처럼 정확하게, 조용하고 단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 고수의 세계는 이렇게 다르구나. 그저 멋지다라는 말보다 존경스럽다는 감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동페리뇽 샴페인, 별빛의 맛이라는 말, 잔을 기울이자 정말 은은한 빛이 입안에 퍼졌어요. 참고로 모수의 코르키즈는 20만 원인데요. 사실상 와인을 직접 가져오기보다는 셰프의 페어링을 따르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음식은 42만 원 코스.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배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바로 구성이었어요. 가리비와 감자무스, 육회와 캐비어의 만남, 감태와 전복, 유바의 바삭함까지 식감의 리듬이 요리마다 고르게 이어졌어요. 어떤 음식은 맛보다 온도로 또 기억에 남잖아요. 도토리 국수요. 참나물 소스와 트러플, 그리고 인걸불. 입안에 들어왔을 땐 향기보다 더 깊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과 흙의 내음이었죠. 그리고 포항초 위에 얹힌 캐비어와 무, 소스는 다시마, 향은 들기름. 조화로운 그 한 그릇이 말해줬어요. 아, 이곳의 요리는 감각이구나. 디저트는 2000쌀 아이스크림인데요. 바삭한 머랭과의 대조가 절묘했고요. 레몬 증편은 정말 한식 같으면서도 서양식인 그 센스에 감탄했습니다. 모수는 그냥 식당이 아니라 한 조각의 시였어요. 하나하나의 접시는 단지 맛을 넘어서 재료와 온도, 시간, 공간과의 균형으로 이어졌고요. 요리를 내올 때마다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식사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완성하는 다층적인 경험. 아, 식사가 끝난 다음에 안성재 셰프님이 직접 정원도 소개해 주셨거든요. 하늘엔 얇은 달이 걸려 있었고 그 순간이 정말 어느 조용한 시골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상현이야, 상현의 이야기였어요. 아, 저기 화려하지 있다. 않지만 깊고 단정하지만 강하며 뭔가를 보여주기보단 진심을 담아낸 공간과 요리. 그날의 밤하늘처럼 고요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빈동님들 사실 유튜브에 올릴 생각도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조용히 담아온 기록이었는데요. 화질도 구도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날의 공기와 온도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정식으로 다시 한번 섭외드려서 셰프님의 이야기와 철학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